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 경제브리핑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2% 내외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가 낙폭 과대 인식 속에 반등하면서 마감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대거출해되면서 장중 낙폭을 키웠는데요.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낙폭은 더 확대됐습니다. 먼저 동시호가 상황부터 살펴보고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쪽입니다. 삼성전자가 3.4% 조정을 받으면서 81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역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실적 하락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나흘 만에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 조정을 받으면서 10만 8,500원 선에서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하고 있고요. SK텔레콤과 KT 역시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금융이 1%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금융업종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LG가 2% 하락세에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모두 2% 이상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이 3% 강세를 보이면서 30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더웨이 인수로 시장 지배력과 유통업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작용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화면상으로 외환은행과 기업은행이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은 3%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약보합권이고요. 기아차가 3%대로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자동차 관련주의 낙폭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2%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삼성카드 역시 1.8%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1위부터 4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셀트리온이 3% 조정, 태웅 역시 5%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2.7% 정도 오르고 있고요. 소디프신 소재 역시 강보합권인데요. 올해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분석과 함께 오늘 비교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광밴드와 포스데이터가 4에서 9%대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네오이즈게임즈도 4%대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5%대로 급등하고 있는 반면에 차바이오엔과 네오세미테크, 주성엔지니어링이 3% 이상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KDC 역시 12% 하한가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BHI 역시 2%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루멘스가 1.5%대로 오르고 있는데요. LED TV 시장의 성장과 함께 큰 폭의 실적 증가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니슨, KTH 역시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CJ인터넷, KH바텍이 3% 이상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잠시 뒤에요.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30선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도했고요. 역시 프로그램 매물까지 장중 4천억 원 이상 출회가 되면서 지수의 낙폭을 이끌었는데요. 특히 대형주가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9% 조정을 받았습니다. 32포인트 하락한 1637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540선을 상회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을 이기지 못했고 지수는 하락하면서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도 낙폭을 만회하지 못했고 2% 이상 하락을 지속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12포인트 하락한 522포인트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수급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되면서 지수의 낙폭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급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대거 출회됐습니다. 동반 순매도의 개인이 맞섰지만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역부족한 모습이었는데요. 개인들이 3,267억 원 순매수인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1,924억 원, 1,669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고요.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오늘은 조정을 조금 더 크게 받았는데요.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79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 역시 순매도로 일관했습니다. 114억 원 순매도하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개인들은 294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막아내려고 했지만 좀 역부족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형주가 비교적 강한 조정을 받았고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기계업종이 3%대로 가장 크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3%대 조정을 받았고요. 건설업종과 운수장비업종 역시 2% 이상 낙폭을 키웠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상승 반전한 업종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통신업종이 0.4% 강세를 보였고요. 은행업종과 보험업종, 섬유의복 업종도 오늘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 위주로 팔자세에 집중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하이닉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몰리면서 오늘 8%, 9% 이상 낙폭을 키웠는데요. 23,6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삼성전자가 3% 하락, 삼성전기 역시 1.9%, 2%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운수장비 업종의 낙폭도 두드러졌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2%, 3% 각각 조정을 받았고요. 현대모비스라든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SX조선해양, 한진중공업 등 조선주의 낙폭도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네, 이런 장 속에서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있는데요.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ST큐브가 IT 사업 부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KLS이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월 말 전후로 매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3거래일 연속 급등했습니다. 그 밖에 NNT, IDN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 역시 대부분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와 함께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먼저 일본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본 증시는 오늘 1.6%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1,340포인트 정도에서 장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전 중에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한 이후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2%대로 내리면서 3,027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긴축 우려가 지속되면서 은행주들이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콩 증시 역시 5거래일째 하락세입니다. 홍콩 증시는 은행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항생지수가 1%대 조정을 받고 있고 홍콩 H지수 역시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발 온풍의 상승 출발한 대만 지수 역시 오늘 3.4%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베트남 지수만이 16.99포인트 오르면서 오늘 비교적 강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 출발한 원달러 환율 역시 오늘은 상승 반전하면서 장중 1,160원을 상승으로 고점으로 찍기도 했는데요. 차트 보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어제보다 4원 하락한 1,146원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후 환율은 1,143원 선까지 추가로 좀 더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장중 1.5% 이상 급락하면서 상승 반전했고요. 다시 오름폭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장중에는 1,165원 90전까지 올랐습니다. 중국 시중은행들이 오늘부터 지준율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국제 금융시장에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자극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13원 30전 상승한 1,163원 3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2%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9% 하락한 1,637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2.2% 하락한 52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은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내외의 조정을 보였는데요. 먼저 장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전일 미국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권 증시는 중국의 긴축에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요. 미국의 재정 지출 감소 소식, 그리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디폴트 등 악재가 쏟아지면서 외국인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세가 몰리면서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역시 일부 금융주와 통신, 전력 등 개별 종목군으로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경기 방어주 그리고 내수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징 종목으로는 하이닉스가 이번 주 채권단 지분 매각 예정인데요. 매수 주체가 불확실하다면서 급락세를 보였고, 원전 관련주 역시 추가 수주 불확실성과 급등세로 인해서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주 그리고 내일 출시 예정인 미국 태블릿 PC 그리고 일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을 제외하고 테마주를 위주로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의 낙폭이 두드러졌고 원전 관련주가 이틀째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특징적이었던 것들 좀 더 자세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지수의 흐름이 미국과 중국의 충격으로 약화된 가운데 국내 증시는 금일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일부 경기 방어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특징적으로 최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IT주들을 보면은 최근 일부의 분석과는 다르게 수출주들은 환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원인은 중국의 긴축에 의한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긴축이 국내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줌과 동시에 일단 수급상으로도 유동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수출주로 좀 매물이 몰리면서 프로그램 매도까지 더해져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IT를 비롯한 수출주들은 이익 모멘텀이 일단 살아있는 상황이고 이번 조정으로 가격 메리트까지 생겨서 향후 증시 반등 시를 대비해서 추가 하락 시에는 저점 분할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네, 수출주들은 반등 시를 기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어서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주가의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반등을 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미국 증시 흐름은 어떨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예, 전일 미국 시장은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연임 인준에 대한 불안감 해소 그리고 단기 낙폭이 과대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예상을 믿던 주택 지표가 발표가 됐지만 투자자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은행주 등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유의되면서 반등을 이끌었고, 그리고 장 종료 후에는 애플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IT주들을 위주로 이제 실적 기대감을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금일 밤부터 이틀간은 이제 주요 기업 실적 그리고 중요한 경제 지표 또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FOMC 금리 결정 등 굵직한 이벤트가 몰려 있어서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 방향성이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시장은 일단 금일 밤은 방향성보다는 시장 눈치를 보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은행의 지급준 비율 인상 소식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오늘 국내 증시가 낙폭을 키웠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국내 증시가 미국과 중국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약한 흐름을 3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악재는 많았지만 기존에 논의되던 것들이 좀 많았고 다소 과민한 반응을 보였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미국 은행들의 규제안이 일단 확정되지는 않았고 또 중국의 긴축 정책이 지속이 되면서 시장은 불안감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아직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은 기업 실적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 등 펀더멘털적인 요인의 변화는 없지만 이번 조치가 이제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좀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단기 낙폭이 컸던 IT와 업종 대표주 위주로 좀 단기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최승훈 과장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연간 경제 성장률이 0.2%를 기록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09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년 대비 0.2% 증가해 98년 마이너스 5.7% 이후 11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연간 GDP 성장률은 2005년 4%에서 2006년 5.2%로 상승한 뒤 2007년 5.1%, 2008년 2.2%, 2009년 0.2%로 3년 연속 둔화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도 제조업과 건설업 성장이 둔화되고 민간 소비와 재화 수출이 감소하면서 0.2%에 그쳤습니다. 제조업은 반도체와 철강 제품 등이 호조를 보였으나 선박과 석유화학 등이 부진해 전기 대비 1.3% 감소했고 건설업도 전기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반면 서비스업은 운수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이 호조를 보여 전기 대비 1%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2분기 중 전기와 가스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현재 원가의 90% 수준에 공급되고 있고 가스는 2008년부터 발생한 미수금 5조 원을 요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올리기를 희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시내버스 요금과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 등의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각종 공공요금 인상안은 지자체장 선거가 끝난 직후인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섭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할인율과 할인 품목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선전하는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형마트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전체 품목을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나 할인율을 과장하는 행위 등이 중점 감시 대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경쟁업체보다 싸지 않게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최저가격이나 초특가와 같은 문구를 붙이는 허위 광고에 대해서도 제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들의 허위, 과장 광고 등 표시 광고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곧바로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앞으로 사실상 주거시설로 쓰이는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등은 일정한 수준의 안전, 피난, 소음 기준을 만족하면 준주택으로 분류돼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이 지원됩니다. 또 준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규제를 폐지하고 상업, 중공업 지역에도 준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1, 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증가에 대비해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준주택으로 정의하고 이들 주거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준주택 제도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4월 임시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9% 내린 1637로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2%가량 하락하면서 522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시장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